우리는 왜 자소서 성장과정 항목을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걸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또 대학 가서는 또 수업 들으면서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고 또 자격증을 따고 인턴십을 하고 뭔가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은 뭔가 정형화된 길을 따라가느라 진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고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남들한테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런 고민은 해볼 생각조차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취업을 앞두고 정작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 갑자기 뭔가 내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게 정말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장 과정 항목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사실 이 질문은 신입 채용에서만 주로 나오는 문항인데요. 성장과정이라는 제목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뭐 가치관이나 신념과 관련된 질문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기도 해요. 이 항목에서 중요한 건 솔직함, 그렇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내가 지원한 직무 아니면 회사, 그도 아니면 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요소랑 연결하면 더 좋고요. 분량은 길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키워드만 명확히 잡고 간단한 사례 하나만 뒷받침하면 충분하다. 그럼 이제 성장과정 문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일단 성장과정 항목이 왜 아직도 신입 채용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인 걸까요?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문화가 강했고, 또 기업에서도 직원의 뭔가 가족 환경이나 성장 배경을 통해서 인성을 파악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회사들은 이 지원자가 우리 조직에 적합한 가치관을 가졌는지, 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용도로 이 항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장과정 항목을 잘 쓰면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효과적으로 훨씬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성장 과정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를 정해야 합니다. 이 핵심 키워드를 미리 설정하면 내 경험을 더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의 키워드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직무별 중요 역량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보들은 그 회사의 채용 공고나 아니면 홈페이지, 인터뷰 기사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정보를 모으셔서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경험을 그 해당 키워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무별 주요 키워드를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본다면, MD의 경우는 데이터 분석력, 트렌드 감각, 협업 능력, 또 영업 마케팅 경우에는 소통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도전정신, 그리고 디자인이나 브랜드 직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창의성이나 기획력, 실행력 같은 키워드가 있겠고요. 또 기획이나 전략 직무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나 분석력, 책임감, 그런 키워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데이터 분석력을 키워드로 잡은 MD 지원자라면 저는 대학교에서 패션 마케팅 전략 수업을 들으면서 팀 프로젝트로 신발 브랜드의 판매 트렌드를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주관적인 감으로 기획을 했지만 실제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면서 소비자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후 저희 팀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판매 전략을 수정했고, 모의 마케팅 핀티에서 저희 팀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예시를 들어볼까요? 소통력을 키워드로 한 영업 지원자의 경우라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오전, 오후 교대 근무자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고객 주문 실수가 잦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직원들과 논의해서 주간 근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소통 방식이 개선되면서 저희 직원들 간의 팀워크도 향상이 되고 고객 불만도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 더 예시를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책임감이라는 걸 키워드로 한 기획 직무 지원자 예시예요.
저는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았는데 예상보다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마감 기한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원들의 업무 진행 속도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스케줄 조정을 직접 하였습니다. 또한 주 1회 팀원들과의 회의를 주관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팀은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교수님께도 효율적인 일정 관리 덕분에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기획이나 일정 조율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핵심 키워드를 정하셨다면 이 키워드와 연관지어서 내 가치관을 형성한 경험을 상황, 계기, 결과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시는 겁니다. 막연하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으면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일반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이건 누가 봐도 다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변별력도 없고 바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시를 또 들어와 볼게요. 만약 내 아르바이트 경험한 걸 소통 능력이랑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저는 처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과 소통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클레임이 들어오면 긴장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계속 경험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직원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이후 어느 날 한 고객이 주문 실수로 불만을 제기했는데 저는 신속하게 사과를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제 스스로 상황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저는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학교 때 한 공모전 경험을 도전 정신이라는 키워드랑 연관지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학교 때 처음 공모전에 도전했다가 초반에 탈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자료 조사도 부족했고 팀원들과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 아쉬운 결과를 얻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실패를 계기로 단순히 준비만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에서는 저희 팀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존 참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료 분석 방식이 아닌 SNS 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을 시도해보았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시각적 표현 방식을 적용해서 차별성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도전에서는 본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고 심사위원들에게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돋보였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기회에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성장하는 태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나 더 예시를 드려볼까요? 대학교 팀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키워드랑 연관지어서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학교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이 예상치 못하게 중도에 빠지는 바람에 중요한 역할이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재분배하고 교수님과 논의하여서 추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다른 팀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보조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팀은 성공적으로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도 다른 팀보다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발휘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특별하지 않은 사례일지라도 키워드 하나를 잡아서 너무 감성적인 이야기보다는 어떠한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솔직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 경험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 또는 애매하다면 내가 지원하는 회사 아니면 넓게는 그 산업 분야와 연관된 경험이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도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접 경험을 활용하는 건데요. 유튜브나 영화, 아니면 책,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경험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는 걸 보면서 책임감을 배웠다. 아니면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고객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소통과 서비스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이 아니어도 나에게 영향을 준 요소를 사용해서 작성해 보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아니면 직접 경험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단기간이라도 인턴이나 알바, 공모전, 대외활동 이런 거 많잖아요. 빨리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짧은 경험일지라도 직무와 연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장 과정 사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는 이 시간마저도 없어요 라는 분의 경우시라면 추상적인 가치관 대신 작은 일화, 정말 2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에피소드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쥐어 짜내서 그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말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고등학교 때 반장을 맡았을 때 체육대회 준비를 하면서 반 친구들과 의견 충돌로 인해 연습 일정이 미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과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조율했고 각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저희 반은 연습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저는 팀을 이끄는 리더십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아니면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낯을 너무 가리는 성격이라서 고객을 응대하는 게 어려웠지만 다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물건을 구매하시는 고객들은 빨리 계산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반면 자주 오시는 고객들은 짧은 대화라도 나누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법을 익혔고 이는 영업 직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에피소드 하나씩은 반드시 있으십니다. 반드시 갖고 계시니까요. 쥐어짜내서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성장 과정 항목은 너무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사실 이 세 번째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요해서 제가 그냥 다시 한 번 더 따로 항목으로 빼봤고요. 뭘 쓰셔야 한다? 내가 앞에서 썼던 키워드와 그와 관련된 또 경험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돼서 나는 현재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D 지원자라면 앞에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이를 통해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영업이나 마케팅 지원자의 경우라면 마지막 문장으로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성장 과정 항목에서는 키워드를 먼저 정하고 이 키워드는 되도록이면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가치관이나 인재상 또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나 부서, 팀 아니면 이 산업 분야의 성향과 연결해서 작성한다. 두 번째, 이 키워드를 어떠한 하나의 나만의 경험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필수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직무와 연결된 내용으로 쓰자. 만약 직무와 연결이 어렵다면 나만의 유니크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둬서 면접관으로부터 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이 스토리를 구성할 때는 막연한 다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상황, 계기, 결과의 구조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 네 번째, 마지막 문장은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높아심의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지금은 이런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예전에는 지원자들이 뭔가 성장과정을 쓰라고 하면 뭐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고 대학교 때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TMI 마치 자신의 연대기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쓰시면 핵심이 그려지고 너무 지루하고 진부한 그리고 이 성장과정 항목이 대부분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정말 고리타분한 자기소개서라는 느낌을 받게 돼서 탈락의 지름길로 가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려운 과정에서 자라났다는 식의 그런 뭔가 감정팔이 스토리만 쓰는 거 이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거를 반영해서 최종 예시를 하나를 드려볼게요.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MD 직문을 지원하는 경우를 예시를 들어본다면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 팀장을 맡았는데 중간에 팀원이 빠져버려서 혼자서 자료 조사와 발표 준비까지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저는 어떤 일이든 맡으면 끝까지 해내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MD 직무에서 주어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 나오는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이랑 크게 중복될 만한 내용을 쓰지 않으면서도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정말 이 문항의 성격에 맞게 드러내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자소서에서 성장과정 항목을 전략적으로 잘 작성하신다면 면접까지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실 거예요. 이 성장과정 항목은 단순한 내 배경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무나 아니면 그 조직에 적합한 인재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혹시 아직도 성장과정 작성하는 게 막막하시다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 컨텐츠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